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벌써 100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바로 K리그 우승 상금은 언제 상승할까? 입니다. K리그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나 조금씩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K리그 우승 상금이 얼마인지 아마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일까요? 바로 자그마치 5억입니다. 무려 5억! 2012 시즌부터 엄청난 우승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참고로 김신욱 선수의 연봉은 16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인 중국 슈퍼리그의 우승 상금은 약 767억 원, 그리고 J리그는 2017년부터 약 218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경우 조별리그 원정 3경기만 나가도 약 2억 원을 받습니다. 만약 결승에 갈 경우 우승 상금은 총 46억 원 정도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하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태국의 타이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상금은 17억 원입니다. 그리고 K리그 팀들의 운영비는 2017 시즌 기준으로 평균 198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에 비해 우승 상금은 5억이라니 선수 한 명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을 우승 상금으로 받는 셈이 됩니다. 거의 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해야 우승 상금을 늘릴 수 있을까요?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 감을 잡아볼까요? 먼저 중국 슈퍼리그의 경우에는 많은 재벌 기업들의 영향도 있지만 축구를 중요시하는 시진핑 주석의 영향도 있어서 리그 파이가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축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재벌들은 중국의 땅이 넓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많고 사람도 많아 다른 사업으로도 벌어들인 수입으로 축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몇몇 팀들이 파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잘 나가는 팀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중국보다 땅이 작고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도 많이 줄었죠? 그렇기에 더 어려워진 환경에서 5억 원 이상의 우승 상금을 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의 J리그입니다. K리그보다 10년 늦게 창설한 J리그지만 오히려 K리그보다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설할 시기에는 우리에게 배워갔지만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될 정도로 탄탄한 리그가 되었죠. 그들은 항상 K리그보다 앞서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무렵 일본은 이미 파악을 하고 유망한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중계권도 판매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망의 2016년 영국의 퍼폼 그룹으로부터 초대형 중계권 계약을 하게 되죠. 무려 2조 원입니다. 이로 인해 우승 상금도 엄청나게 늘었고 현재 J리그는 이니에스타, 토레스 등의 유럽 스타 선수들과 남미에서도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중들도 더 많이 오기 시작했죠. 이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땅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어를 통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계권이 답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현재 K리그의 중계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기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부터 월드와이드 라이브라는 채널을 통해 중계를 간간히 하였지만 전 경기가 아닌 특정 경기만을 했기에 같은 날 열리는 다른 경기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웠던 K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리그의 사례를 통하여 K리그도 중계권을 통하여 상금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K리그가 중계권 수입으로 리그는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외국인 선수들을 볼 수 있게 되거나 팀의 핵심 선수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각 팀의 스타 선수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팬이 늘어나게 되면 구단을 좋아하게 되는 팬이 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될 수만 있다면 리그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콩푸엉 선수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중계권 협상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서서히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 중계권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급한 것처럼 많은 수입으로 더 건강한 리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퍼폼그룹이 K리그에도 중계권을 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요. 이것을 이루려면 연맹과 각 구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다양한 팬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연맹은 K리그와 경기들에 대한 상품성들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각 구단들은 이들을 만족시켜줄 다양한 컨텐츠와 더 향상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판은 언제나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판에 많은 팬들을 만족시켜줄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리그에 좋은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외국인 선수들의 영입으로 기대감을 높인 이번 시즌 K리그, 특히 콩푸엉의 영향으로 중계권 협상에 들어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K리그. 과연 이번 시즌엔 그동안의 답답했던 운영에서 벗어나 큰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